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브로모벤젠의 존재 가능한 이성질체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제 벤젠 고리에 Br 치환기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다이니까. 자, 그리고 sp3 혼성탄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입체 이성질체는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질체는 이제 구조 이성질체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브로모벤젠의 형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치환기를 고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1, 2번 위치에 존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1, 3번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1, 4번 위치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번, 1, 3번, 1, 4번이 될 것이고 1번과 5번 위치가 된다는 얘기는 1, 3번과 동일한 거고요. 1번과 6번 위치는 1, 2번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구조 이성질체는 이렇게 3개가 존재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문제 2번. 트라이브로모벤젠의 존재 가능한 이성질체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Br 치환기가 몇 개? 3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렇게 따져주시면 돼요.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를 고정해 놨을 때 3번 위치, 그러면 1번, 2번, 4번일 수 있고 1번, 2번, 5번, 1번, 2번, 6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고정한다. 그러면 4번, 1번과 3번에 5번, 1번과 3번에 6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1번과 4번 위치를 고정해 놓고요. 그러니까 두 개씩 고정하는 거예요. 1번, 2번을 고정한 상태에서 3, 4, 5, 6번 위치, 1번과 3번을 고정한 상태에서 4, 5, 6번 위치, 1번과 4번을 고정한 상태에서 5번, 1번과 4번을 고정한 상태에서 6번이 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은 지금 총 몇 개냐면은 4개, 3개, 7개, 8개, 9개가 되네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는 거고요. 자, 상대적으로 번호를 잡아보면은 1번, 2번, 3번이죠. 여기는 몇 번이죠? 1번, 2번, 4번이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여기를 1번으로 놨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는데 실제 번호는 여기가 1번이 되는 거니까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1번, 2번, 4번이 되고요. 여기는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건 1, 2, 3과 1, 2, 4번 위치가 되네요. 자, 이 경우는 보시면 여기가 1, 2, 3, 4번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1번, 2번, 4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1번과 3번, 5번이 되네요. 여기는 1, 2, 3, 4번이 되니까 여기도 1번, 2번, 4번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거는 뭐가 있죠? 1, 2, 4번은 위쪽에 있었고 1, 3, 5번은 새로운 형태네요. 1, 2, 4번 동일하고요. 여기는 1, 2, 3, 4번. 여기도 1, 2, 3, 4번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존재 가능한 거는 요거 3개입니다. 1, 2, 3번, 1, 2, 4번, 그리고 1, 3, 5번 형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정답은 이 경우도 이제 3개,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를 그리고 실제 이제 번호를 매겼을 때 몇 번 위치에 존재하는 것들인지 표현하고 거기서 중복되는 것들 제거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3번 다음 중 오소 클로로 스타이렌 화합물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스타이렌 화합물은 요거죠. 벤젠고리에 지금 요거 바이닐기가 붙어 있는 거 요거를 스타이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치환기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오소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치환기 1, 2번 위치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소 위치에 클로르기 때문에 여기에 클로라이드가 존재하는 거.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자, 문제 4번에서 5번. 다음 제시된 화합물의 아유팩 이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4번. 지금 메틸 치환기 2개가 존재하는 형태의 물질이죠. 요거를 우리가 자일렌이라고 부릅니다. 자일렌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형태적으로 보면 1번, 2번, 3번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1, 3번이라고 표현된 건 없으니까 그럼 여기 하나를 고정했을 때 여기 위치가 오소, 그 다음에 여기가 메타가 되죠. 그래서 메타 자일렌 혹은 메타는 이제 축어로 M이라고 쓰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이 2번 메타자일렌이 됩니다. 요거 메틸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관용명으로 자일렌이라고 부른다. 그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보시면 지금 치환기가 메틸기 두 개, 이제 브로마이드 하나인데, 자, 여기는 번호를 매기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치환기 3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1번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래야 치환기들이 가장 빠른 번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적으로는 2번과 4번 위치의 다이메틸이고요. 그리고 1번 위치의 브로모네요. 자, 만약에 이제 명명을 한다. 요거를 벤젠이라고 하는 거를 모체로 해서 명명을 한다. 지금 보시면은 자일렌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톨루엔, 그 다음에 벤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메틸기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에서 하나는 벤젠고리에 포함시켜서 관용명으로 나타내고 하나는 치환기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루엔이 되는 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자일렌이 되는데, 자일렌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메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자일렌이 되는데, 번호를 매길 때 여기를 1번으로 하면 1, 2, 3, 4번이 되잖아요. 여기를 1번으로 하면은 1, 2, 3, 4, 5, 6번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를 관용명으로 놓고 여기를 치환기로 매기기가 번호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번호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될 것 같고, 답은 4번인데, 여기는 번호로 나타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래서 1브로모, 2,4-다이메틸, 벤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에서 7번 제시된 고리 화합물 A에서 D 중 각 물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 2, 3, 4번 위치 1,4-다이엔이고요. 얘는 아이솔레이티드 되어 있는 다인이죠. 얘는 사이클로헥센이고 얘는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1,3-다이엔이고요. 얘는 벤젠이네요. 자, 6번 문제. 수소화 반응을 통해 사이클로헥세인으로 환원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화 반응률이 가장 작은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몇 번이죠? 요건 정답 2번입니다. 요거를 4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벤젠보다는 사이클로헥센의 이제 에너지 자체가 더 작습니다. 여기는 이중결합이고 여기는 지금 죄송해요. 여기는 지금 이중결합이 두 개인 다이인 화합물이고 여기는 그냥 알케노 화합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B번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가장 작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자, 7번 문제는 이제 이거죠. 수소와 반응 시 이중결합 한 개당 방출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에너지가 몇 개의 파이 결합이 방출하느냐, 몇 개의 이중결합이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따져보면은 당연히 벤젠 화합물이 이중결합 하나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가장 작죠. 왜냐하면 공명 안정화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번 방향적 화합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향적 화합물이 되기 위한 조건 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1번 파이 전자는 반드시 4인 플러스 2개이어야 한다. 이거 휘켈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2번 분자는 반드시 평면형이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 3번 분자는 반드시 고리형이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존재하면은 이제 p-오비탈 얘기가 도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탄소 원자는 p-오비탈을 p-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은 모두 다 평행하게 존재해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방향적 화합물이 되는 거고 정답은 4번이 되는데 파이 전자는 반드시 컨주게이션 된 파이 결합에만 존재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정답이 아닌데 어디에 존재하는 존재도 존재할 수 있냐면 p-오비탈에. 자, 이런 경우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질소 원자 같은 경우 이거 피롤인데요. 여기에 질소 원자는 지금 sp2 혼성의 p-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성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p-오비탈 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파이 결합이 아니라 p-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도 방향적 고리에 포함이 되는 파이 전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9번에서 11번 다음 제시된 화합물 중 방향족 화합물인 것은, 그래서 방향 조건 4가지, 고리형이고 평면형이고요. 모든 탄소 원자의 p오비탈이 존재해야 되고 그 p오비탈이 평행해서 상호작용하는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형태여야 되고, 방향족 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파이 전자가 4n 플러스 2개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은 방향족 화합물이 되고요. 첫 번째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제 파이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반방향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9번은 지금 보시면 조건 1, 2, 3을 만족시켰는데 지금 여기도 sp2 탄소기 때문에 p오비탈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컨주게이션 시스템이고 고리고 모든 탄소 원자가 파이 결합이 p오비탈이 존재하는 상태인데 여기는 파이 전자의 개수가 다르죠. 여기는 4파이 일렉트론입니다. 그래서 1번은 방향족 화합물이 아니고요. 여기도 지금 고리 형태에서 여기 파이 전자 2개, 여기 파이 전자 2개, 그래서 여기도 4파이 일렉트론입니다. 그래서 4n 플러스 2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2개나 6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겠죠. 여기는 2, 4, 6, 8, 10개네요. 10파이 일렉트론. 요거는 4n 플러스 2를 만족하고요. 고리 형태고 모든 원자들이 p오비탈 가지고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평면형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여기는 지금 홀전자 형태이기 때문에 2, 4, 6, 7개네요. 7파이 일렉트론이네요. 이거는 당연히 아니죠. 자, 10번. 여기서는 지금 파이 결합 2개에 여기 탄소 원자가 sp2로 혼성화되어 있으면서 p오비탈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전자성이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p오비탈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조건 1, 2, 3 만족했고 여기 전자까지 포함시키면 6파이 일렉트론이죠. 그래서 1번이 방향족 화합물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사이클로 옥타 테트라인인데 얘는 비방향족 화합물이죠. 왜? 평면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욕조형이에요. 그래서 굽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면형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방향족 화합물이고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여기가 sp2 탄소 원자의 p오비탈이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 전자쌍이 어디에? p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는 지금 8파이 일렉트론이 되기 때문에 휘케 규칙을 만족 못 시키는 거고요. 4번의 경우에는 반방향족 화합물이죠. 조건 1, 2, 3 평면형의 고리 형태고요. 모든 탄소 원자의 p오비탈이 존재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4파이 일렉트론이잖아요. 그래서 반방향족 화합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1번의 경우는 이제 아눌렌 화합물인데 여기는 지금 12아눌렌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14아눌렌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16아눌렌.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12아눌렌이죠. 자, 파이 전자의 개수가 이 개수거든요. 2, 4, 6, 8, 1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12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존재하는 거. 여긴 14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존재하는 거고 16개 파이 일렉트론이고 여기는 사실 여기가 지금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고리에 존재하는 전체 파이 전자의 개수는 더 많기는 한데요. 컨주게이션 되어 있어서 방향족 화물에 포함이 되는 거 그것만 따져보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2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족이 될 수 있는 거는 4n 플러스 2개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몇 번이냐면 2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다 4의 배수, 4n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방향족 화합물이 될 수 없고 조건들은 다 만족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방향족 화합물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방향족 화합물은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헤테로 방향족 화합물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질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인데 질소 원자 자체가 전자쌍을 가지고 혼성화가 변성이 돼서 p오비탈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제시된 그림처럼 어차피 sp2 오비탈이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들은 sp2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방향족 파이 전자 개수에 포함되진 않죠.
여기는 어차피 6파이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방향적 고화물이 되는 거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6파이 일렉트론이니까 방향적 고화물이 되고요. 세 번째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여기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들이 p 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러면 sp2 오비탈에 p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쌍은 p 오비탈이 존재하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보면은 조건 1, 2, 3을 만족시켜요. 평면형이고 고리형이고 모든 원자에 이제 p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여기도 p 오비탈이 들어가고 여기도 p 오비탈이 들어가면 여기는 8파이 일렉트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n 플러스 2개를 만족 못 시키기 때문에 방향적 화물이 아닌 거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p 오비탈 상이 존재하죠. 그래서 2개, 2개,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총 6파이 일렉트론을 만족시키는 거고요. 지금 조건 1, 2, 3은 다 만족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방향적 화합물이 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명 구조를 그려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표현을 해보면 sp2 탄소니까 당연히 p 오비탈 존재하고, 여기에 질소 원자 만약에 p 오비탈이 존재한다면 sp2 혼성화가 되면은, 자, 그러면 모든 원자들이 다 p 오비탈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 1, 2, 3을 만족시켰고요. 전자쌍의 개수가 2개, 4개, 여기 2개, 총 6개고, 여기는 전자쌍이 방향적 고리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6파이 일렉트론이 되는데, 자, 요 구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이 상태에서 자, 공명 구조를 그려보는 건데요. 여기는 전자쌍을 밀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질소 원자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산소 원자가 마이너스가 되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뭘 형성하고 있죠? 저 벤젠 타입의 전자 이중결합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방향적 화합물이 됩니다. 이것도 방향적 화합물이 되고. 자, 이 경우는 지금 모든 원자들이 다 p 오비탈이 존재한다라고 봐도 전자 개수가 2, 4, 6, 8개잖아요. 8파이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여기는 방향적 화합물이 아니죠. 그래서 방향적 화합물은 여기 4개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4개가 되고요. 자, 13번에서 19번 다음 제시된 화합물 중 방향적 화합물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을 보시면 여기 p 오비탈 존재하고요. 몇 개냐면은 6파이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방향적이고, 여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얘는 지금 만약에 p 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러면 조건 1, 2, 3을 만족시키는데 8파이 일렉트론이 되기 때문에 반방향적이 되죠. 벤젠 당연히 얘는 방향적이고, 여기도 지금 p 오비탈이 존재하게 되면은 조건 1, 2, 3 만족한 상태에서 6파이 일렉트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방향적 화합물이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2번이고요. 자, 14번. 요거 뭐죠? 퓨란. 이거는 피롤. 여기는 사이오펜이죠. 헤테로 방향적 화합물의 대표적인 물질들입니다. 3번은 여기 탄소 원자가 sp3 혼성이고 비공유 전자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성과 변성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정답 3번이고요. 자, 15번. 여기 고리 내부의 방향적 시스템이죠. 여기도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O-에 플러스가 되죠. 전하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역시 벤젠 타입의 이제 결합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방향적이죠. 여기 형태가 여기도 이제 방향적 형태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 질소 원자는 지금 결합 2개이기 때문에 sp3 혼성이에요. sp2로 혼성화의 변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비공유 전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답이 4번이 되고, 얘는 비방향적 화합물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16번 피리딘이죠.
무조건 피리딘이고, 여기는 피리디늄, 이제 이온 형태인데, 역시 방향적 고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방향적 화합물이 되고요. 자,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피롤 타입인데, 질소 원자에 지금 메틸기가 존재하는데, 메틸기가 존재하든 수소 원자가 존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하고, 얘가 p오비탈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6파 일렉트론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방향적 화합물이고, 네 번째 게 정답이 되는데, 여기 질소 원자 혼성화 뭐죠? sp3 혼성입니다. p오비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17번. 요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공명구조를 그려봐야 되네요. 이 결합이 만약에 공명구조상에서 파이 결합이 끊어진다. 그럼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쌍이 넘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O-가 되고요.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편 고리 내부가 지금 여기 탄소 양이온이니까 sp2 오비탈에 p 오비탈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는 신경 쓸 거 없이 고리 쪽에 보면은 지금 파이 전자가 두 개잖아요. 2파이 일렉트론이거든요. 4n 플러스 이게 만족합니까? 하죠. 그래서 정답 1번은 방향적 화합물이에요. 자, 2번의 경우를 보시면 여기도 파이 전자가 끊어지면서 산소 원자 쪽으로 여기가 O-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지금 여기도 당연히 sp2 탄소기 때문에 p오비탈 존재하는데 전자쌍이 두 개잖아요. 여기는 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4파이 일렉트론이 됩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인 거죠. 얘는 반방향적 화합물입니다. 자, 3번의 경우는 전자쌍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7화단 고리에서 여기가 O- 플러스가 되고요.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 당연히 p오비탈 존재하는 거니까 모든 탄소 원자 p오비탈 존재하고 고리형이고 평면형.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자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6파 일렉트론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방향적 화합물이 되고요. 여기 부분은 지금 질소 원자 전자쌍을 이렇게 밀어서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O- 그리고 CS3기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벤젠의 결합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 쪽이 됩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8번. 메틸기 존재하는 여기는 피롤. 당연히 방향적 화합물이고, 여기는 피리미딘이죠. 그래서 2번도 방향적 화합물이고요. 자, 3번의 경우는 지금 붕소 원자잖아요. 붕소 원자는 혼성화가 sp2 오비탈이고요. p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이 p 오비탈은 전자가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들이 p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6파이 일렉트론이 되죠. 둘레 6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방향적 화합물이 되고요. 4번의 경우는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죠. 만약에 여기가 p 오비탈이 존재한다? 그러면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데 파이 전자 개수가 둘레 6개, 8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8파이 일렉트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방향족이 되네요. 1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19번의 요거는 이제 방향족 화합물, 헤테로 방향족 화합물이고 3번과 4번 모두 다 이제 헤테로 방향족 화합물입니다. 자, 2번의 경우는 이제 방향족 화합물이 아닌 경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여기는 어차피 지금 둘레 6개 파이 전자의 개수는 6파 일렉트론이긴 한데 조건들을 만족을 못 시켜요. 이제 고리 형태는 만족시킨다라고 해도 모든 원자들이 평면형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컨주게이션 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여기 부분들이 다 깨진 거잖아요. 여기 이중결합에 단일결합. 그럼 컨주게이션 되려면 바로 이중결합이 와야 되는데 지금 다 단일결합들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방향적 고리 골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20번에서 21번 제시된 고리화합물 A에서 D 중 각 물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이고
자, 혼성화를 보면은 여기 질소 원자는 sp2 혼성이고요. 비공유 전자쌍 sp2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방해적 화합물이고 어차피 질소 원자는 sp2 오비탈이고 p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전자쌍 어디 존재하죠? 여기는 p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자, 10번의 경우는 지금 피롤리딘. 피롤리딘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여기 질소 원자는 sp3 혼성입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sp3 혼성이 존재하고 얘는 방해적 화합물 아니죠. 자, 이 경우는 이미다졸인데 sp2 오비탈에 비공유 전자쌍 존재하고 여기는 p 오비탈에 비공유 전자쌍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성격을 좀 분석해 봤고요. 자, 20번 염기도가 가장 큰 화합물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염기도가 가장 큰 화합물은 당연히 방야주 고리에 포함되는 전자, p 오비탈 상에 존재하는 전자는 염기도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산을 공격하는 순간 방향적 화합물이 깨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랑 여기 존재하는 전자, 여기 존재하는 전자는 염기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sp2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인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얘거든요. sp3 오비탈. 자, 질소 원자의 혼성화를 보면은 sp2와 sp3죠. S 성격이 뭐가 더 커요? 얘는 33.3%고 얘는 몇 퍼센트죠? 25%죠. S 성격이 더 크다?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긴다는 얘기예요. 염기로서 다른 물, 즉 산성인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성격이 더 감소된다는 얘기죠. S 성격이 작을수록 비공유 전자쌍의 반응성이 더 크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A, B, C, D 중에서 염기도가 가장 큰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요거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C번이 되고요. 21번 염기도가 가장 작은 화합물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B번이 되겠죠. 자, 여기는 다 지금 염기도가 가장 작으려면은 p 오비탈의 전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 존재하는데 D번 같은 경우는 지금 sp2에 존재하는 전자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염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p 오비탈 상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산성인 수소 원자를 공격했다. 그러면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가 수소 원자의 수소 원자잖아요. 얘는 방향적 화합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말은 염기도가 없다. 산성인 수소 원자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22번 제시된 화합물 중 공명구조를 통한 전자 비편제화 효과에 의해서 가장 안정화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p 오비탈 상의 전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명 안정화 효과가 즉 공명 구조를 통한 전자 비편제 효과가 가장 크려면 이중 결합들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 즉 벤젠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하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됩니다. 1번과 2번은 지금 p 오비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 비편제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벤젠과 같은 결합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전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 3번이 공명구조를 통한 전자 비편제 효과가 가장 큽니다. 자, 문제 23번부터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젠의 분자 오비탈 중 다음 질문에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벤젠은 6개의 sp2 탄소 원자들이 고리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p 오비탈 하나씩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총 6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고 6개의 p 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분자 오비탈을 형성하기 때문에 총 6개의 분자 오비탈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푸사이 1부터 푸사이 6까지가 생성이 되고요. 이 중에 절반인 푸사이 1에서 푸사이 3까지는 결합성 오비탈, 전자가 차 있는 오비탈이고 푸사이 4에서 푸사이 6까지는 전자가 차 있지 않은 반결합성 오비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풋사이 1 같은 경우는 모든 p 오비탈의 위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노드가 제로인 상태가 되고요. 풋사이 2와 풋사이 3는 이제 축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노드가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동일한 거고요. 풋사이 4와 5 역시, 풋사이 4와 5 역시 노드가 두 개가 존재하면서 에너지가 동일한 상태로 축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풋사이 1은 요거죠. 왜냐하면 모든 p 오비탈의 위상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풋사이 1이 되는 거고요. 자, 풋사이 2랑 풋사이 3는 노드가 하나인 거를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풋사이 2가 되는 게 요거죠. 지금 여기에 위상 3개 같고 여기에 위상 3개 같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를 가로지르는 라인으로 노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해당하는 분자 오비탈이 풋사이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 노드가 존재하는 거 요거거든요. 지금 여기 p 오비탈을 중심으로 여기 가운데에 노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게 풋사이 3가 되죠. 그래서 풋사이 1, 2, 3는 찾았고요. 그 다음에 풋사이 4 같은 경우랑 풋사이 4와 풋사이 5는 노드가 두 개인 상태인데 요게 풋사이 4가 되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중심부랑 여기 중심부 지금 노드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 중간, 여기도 위상이 다르니까 여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노드가 존재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요게 풋사이 5가 되는데 지금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으로 노드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죠. 자, 3번 화합물이 에너지가 제일 높은 풋사이 6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노드가 존재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오비탈에 대한 성격을 분석했고요. 자, 23번 다음 중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분자 오비탈은 당연히 풋사이 1이 되니까 5번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오비탈 5번, 정답 4번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가 가장 높은 분자 오비탈은 당연히 풋사이 6가 되겠죠. 풋사이 6는 이제 3번의 오비탈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25번 다음 중 결합성 오비탈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합성 오비탈은 전자가 차이는 오비탈이잖아요.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오비탈 2, 4, 5번이 되죠. 2, 4,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고요. 자, 반결합성 오비탈은 이제 결합성 오비탈이 아닌 거를 골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비탈 1번과 3번과 6번이 되죠. 오비탈 1번이 풋사이 5, 그 다음에 3번이 풋사이 6, 그 다음에 6번이 풋사이 4가 되기 때문에 2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7번 다음 중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 즉 축체되어 있는 오비탈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풋사이 2와 풋사이 3가 축대되어 있고요. 풋사이 4와 풋사이 5가 축대가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쌍으로 제시가 된 거는 1번이네요. 자, 풋사이 1과 풋사이 6. 풋사이 1은 풋사이 5고요. 여기 지금 6번 분자 오비탈 같은 경우는 풋사이 4가 되잖아요. 풋사이 4와 풋사이 5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28번 오비탈 1에 존재하는 노드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비탈 1은 풋사이 5잖아요. 그러면 노드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두 개가 되고요. 자, 29번 한 개의 노드를 가진 오비탈은 풋사이 2와 풋사이 3죠. 풋사이 2가 오비탈 2고요. 풋사이 3가 오비탈 4가 되기 때문에 2와 4번,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30번 나프탈렌 화합물의 공명구조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답이 3번이 되고요. 이거는 구조를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편부터 고리를 한번 바꿔주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 중심부에 존재하는 이 파이 결합은 오른쪽 편 고리에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총 3개의 공명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1번 HNO3, H2SO4를 이용한 벤젠의 나이트로와 반응해서 친전자체로 작용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NO2 플러스 나이트로늄 이온이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고요. 요거는 생성되는 과정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HNO3가 되고요. 여기서 H2SO4는 H 플러스를 제공해주는 산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를 여기에 산소 원자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H가 붙고 O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상태에서 전자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전자쌍이 밀면서 이렇게 물 분자를 이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로부터 생성되는 게 NO 플러스 형태가 되죠. 이게 NO2 플러스라고 부르는 이제 나이트로늄 이온이 됩니다. 자, 32번 CH3COCl, AlCl3를 이용한 벤젠의 아실화 반응에서 친전자체로 작용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실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고 이것도 똑같이 나타내 보면은 Cl이 되고요. 여기에 AlCl3를 루이스 산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Cl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Cl에 AlCl3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전자이동이 지금 산소 원자의 전자쌍이 밀면서 여기를 여기 결합을 끊어서 이탈기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탄소 원자에 지금 산소 원자 플러스가 된 상태가 되는데 요거는 공명 구조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지금 탄소 원자에 산소 원자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실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H3C 플러스가 되고요. 카본의 기가 되기 때문에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3번 다음 치환기 중 방향적 고리의 전자 밀도를 가장 많이 높여주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공명 구조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치환기를 봐야겠죠. 자, 1번과 4번 요거는 다 EWG입니다. 일렉트론 위드 드로잉 해주는 그룹들이에요. 자, 2번과 3번에서 봐야 되는데 자, 2번 같은 경우는 NH2기고 질소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방향적 고리 쪽으로 전자를 밀어줄 수 있죠. 3번 같은 경우도 지금 질소원자가 존재하긴 하는데 여기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카본의기가 붙어 있어요. 이쪽에 지금 벤젠 고리 쪽으로 전자를 밀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전자쌍이 이쪽 카본의기가 EWG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방향적 고리 쪽으로 전자를 밀어줄 수 있는 전자 밀도가 낮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가장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거는 2번 치환기가 됩니다. 자, 34번에서 36번에 지금 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34번 문제 보시면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화합물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이니까 방향적 화합물이 뭐가 되는 거죠? 친액체가 되는 거죠. 반응성이 가장 크다. 그러면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어서 방향적 고리 쪽의 전자 밀도를 가장 많이 높여주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뭐죠? B번입니다. 산소 원자의 전자쌍을 이용해서 전자를 밀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메조머리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명 구조를 통한 이제 전자 제공 효과죠. 그래서 B번이 반응성이 가장 크고요. 자, 35번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에서 이번에는 반응성이 가장 작은 화합물이네요. 그러면 방향적 고리 쪽으로부터 전자를 많이 당겨줄 수 있는 치환기가 붙어 있는, 즉 EWG 치환기가 붙어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게 몇 번이냐면 3번이 되죠. 그래서 지금 EWG가 붙어 있는 거는 여기랑 여기거든요. 근데 클로라이드의 전자 당겨주는 효과는 생각보다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카본의기 성격이 전자를 끌어주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35번은 3번, C번이 되고요. 자,
자, 36번 HNO3와 H2SO4를 이용한 나이트로와 반응에서 메타 지향성을 가진 것을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메타 지향성을 가진 거는 전자 끄는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죠. 전자 끄는 치환기가 붙어 있어야지만 오수랑 파라 위치의 전자밀도가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메타 쪽의 전자밀도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C번이 되고요. D번의 클로라이드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EWG예요. 전자 끄는 기여서 비활성화기인데 보통 비활성화기가 붙어 있게 되면은 메타 위치를 지향하는데 클로라이드는 뭐가 존재하냐면 전자쌍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활성화기인데 오소 파라를 지향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36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37번에서 39번에 이제 물질들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CH3기, EDG고, CF3, EWG입니다. 위드링 그룹이고요. 요거는 전자 끄는 효과가 굉장히 큰 물질 중에 하나예요. 플로라이드, 역시 EWG죠. 그 다음에 OSTAT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구조를 풀로 그려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는 산소 원자가 존재하는 거고요. 물론 카본일기에 의해서 전자가 많이 당겨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고리 안쪽으로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얘는 EDG입니다.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에요. 카본일기가 먼저 오느냐 아니면 비공유 전자쌍이 가지고 있는 산소 원자나 질소 원자가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카본일기가 먼저 오면 EWG고요. 산소 원자나 질소 원자가 먼저 오면은 EDG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7번 친전자성 방향적 치연 반응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거는 당연히 EDG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A번이나 D번이 될 텐데 A번은 메틸기, 지금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는 거니까 인덕티브 이펙트, 유발 효과만 존재하는 거고요. D번의 화합물이 전자를 공명구조를 통해서 밀어주시기 때문에 인덕티브 이펙트보다는 메조머릭 이펙트라고 부르는 공명구조를 통한 전자 제공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D번 화합물이고, 자, 38번 친전자성 방향을 취한반응에서 반응성이 가장 작은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B번과 C번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 플로라이드가 전기浓도가 큰 원자긴 한데요. 그게 3개 붙어 있는 CF3가 탄소 원자를 하나 더 거쳐서 전자를 끌어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지만 B번의 전자 끄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CF3는 일반적인 카본을기보다도 전자를 끄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9번 HNO3와 H2SO4를 이용한 나이트로와 반응에서 메타 지향성을 가진 거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EWG 치환기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몇 번이에요? 정답 2번이 됩니다. B번 화합물 CF3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 지향성이 되는 거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3번의 플로라이드는 비활성화기, 전자 끄는 기이기 때문에 비활성화기이긴 하지만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그래서 반응의 지향성은 고소 파라를 지향합니다. 자, 문제 40번에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 B, C, D 이제 화합물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A번은 NO2기가 붙어 있네요. 당연히 가장 강력한 EWG고요. 메타 지향을 하겠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도 지금 암모늄 염 형태죠. 질소 원자가 메틸기 3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EWG. 지금 NO2기와 여기 암모늄기 같은 경우는 전자 끄는 효과가 제일 큰 이제 치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메타 지향을 하게 됩니다. 자, 10번 화합물은 요거를 나이트로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전자쌍 산소 원자가 존재하고 질소 원자에. 요거는 좀 특징적인 게 할로젠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EWG예요. 비활성화기인데 얘는 오수랑 파라를 지향합니다. 왜? 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C번의 경우는 EWG인데 오수 파라 지향한다. 기억해 두시고, D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질소 원자가 카본일기에 의해서 당겨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이나마 방향적 고리 쪽으로 전자를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EDG예요. 즉 전자를 제공해주는, 도네이팅해주는 치환기고요. 당연히 오소파라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격들 구분했고요. 자, 40번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화합물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A, B, C는 다 EWG잖아요. EWG이기 때문에 EDG가 붙어있는 기본 화합물이 반응성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41번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에서 반응성이 가장 작은 화합물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A번과 B번 중에 골라주셔야 되는데 NO2기보다 암모늄 형태가 전자를 끄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2번이 돼요. 나이트로기보다 전자 끄는 효과가 큰 거는 유일하게 암모늄 염 형태예요. 질소원자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 그것만 나이트로기보다 전자 끄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42번 HNO3와 H2SO4를 이용한 나이트로와 반응해서 오소파라 지향을 하는 거. 그러면 활성화기와 여기서는 이제 10번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나이트로소기. 나이트로소기도 EWG지만 오소파랑을 지향하죠. 그래서 오소파라 지향성을 가진 화합물은 C와 D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43번 다음 벤젠 유도체 중 CH3Cl과 AlCl3를 이용한 프레드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드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반응의 제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EWG가 존재하면은 반응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EWG가 존재하면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요. EWG는 카본일기 이상 되는 전자 끄는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WG 중에 할로젠의 경우가 붙어 있게 되면은 프레드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EWG 중에 카본일기 정도, 그리고 카본일기보다 전자 끄는 효과가 더 큰 치환기가 붙어 있다. 그럼 반응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1번은 벤조익 엑시드잖아요. 당연히 카본일기 붙어 있으니까 이건 반응 진행되지 않고요. 2번에 나이트로벤젠. 전자 끄는 효과 제일 큰 물질 중에 하나죠. 당연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아닐린. 요건 NH2기이기 때문에 반응이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것도 프레드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의 제한점 중에 하나죠. AlCl3. 얘가 염기로 쓰이고요. AlCl3라고 하는 거, 요거 루이스 엑시드, 루이스 산이죠. 산염기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얘는. NH2기가 존재하면.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거로부터 NHH의 AlCl3가 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가 암모늄 염 타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돼요? EWG가 돼요. 그래서 1, 2, 3번의 경우는 EWG 치환기가 실제 존재하거나 아니면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요. 4번 톨루엔은 진행되겠죠? 톨루엔은 뭐냐면 여기 CH3기니까 얘가 EDG잖아요. 그래서 톨루엔은 반응이 잘 진행됩니다. 4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44번 유기 할로젠화물 중 프레드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죠? sp3 탄소에 붙어 있는 할로젠을 포함하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알킬 할라이드 화합물만 프레드크래프트 반응의 물질로, 즉 그 알킬기를 도입하는 소스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잖아요. 여기에 AlCl3가 결합이 되면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1번은 가능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구조를 보시면 지금 요거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AlCl3와 연결이 되면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프레드케프트 알키라 반응에서 필요한 건 뭐죠? R 플러스 소스잖아요. 탄소 양이온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2번도 생성이 될 수 있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건데, 요건 AlCl3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 요 컴플렉스 상태로 반응에 참여하죠. 혹은 여기 있는 수소 원자가 요걸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수소 원자가 자룡균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그래도 2차이기 때문에 그냥 이 컴플렉스 상태로 반응에 참여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는데 4번의 경우는 이거잖아요. 이게 뭐이죠? 바이닐 클로라이드. 여기가 sp2 탄소잖아요. 그래서 바이닐 할라이드나 아릴 할라이드는 프레드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에서 알킬기를 도입하는 소스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4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45번 친전자성 방향적 치연 반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세틸기와 사이아노 치환기는 모두 비활성화기이며 메타지향성이다. 아세틸기는 요거고요. 카본일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사이아노기는 C塩기잖아요. 당연히 두 개 다 전자 끌어주는 EWG 치환기이기 때문에 비활성화기고 메타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알킬기는 활성화기이죠. 인덕티브 이펙트 유발 효과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기고요. 고소파라 지향성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3번 NH3 플러스 치환기는 메타 지향성이나 NH2 치환기는 오소파라 지향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EWG 치환기이기 때문에 메타 지향성을 하고요. NH2 치환기, 프리한 상태에서 NH2 치환기는 EDG죠. 이제는 오소파라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CL기와 OCH3 치환기는 모두 활성화기 이멸하고 되어 있는데, CL기는 비활성화기죠. 왜냐하면 EWG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OCH3기는 활성화기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EDG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공통점은 뭐죠? 둘 다 오소파라 지향을 하죠. 그래서 모두 활성화기이며 이 부분에서 잘못이 됐습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46번 벤젠으로부터 아이소프로필 벤젠을 주 생성물로 합성하지 못하는 반응 조건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벤젠으로부터 뭘 만드는 거냐면 아이소프로필 벤젠이니까 요걸 만들겠다는 거죠. 탄소 3개짜리. 그럼 필요한 게 뭐죠? 요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반응을 위해서 필요한, 이거 프레드크래프트 알키라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게 필요한 거예요. 요거 탄소 양이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생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요거 CL이거든요. 지금 CH3기 메뚜기 2개, CH3니까 여기 AlCl3가 결합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당연히 떨어지게 되면은 자, 아이소프로필 타입의 탄소 양이온 생성이 되죠. 자, 2번을 보시면 요거 CL이거든요. CH3, CH2, CH2, CL. AlCl3가 되면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는 지금 여기가 바로 끊어지면 1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성되기는 어렵고 자리 옮김 반응과 더불어서 이제 반응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결합이 자리 옮김 반응을 하면서 이거를 끊어냅니다. 그러면 지금 수소 원자가 하나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2번도 생성할 수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C2, 요거네요. 여기에다가 지금 H3PO4라고 하는 강화산, 인산을 처리해 준 겁니다. 그러면 H 플러스가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소 원자가 말단에 붙으면서 탄소 양이온이 중심부 쪽으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요거 아이소프로필2를 도입할 수 있는 형태의 2차 탄소 양이온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CH3 2개에 수소 2개니까 여기에는 지금 H 플러스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여기 3차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자, 문제 47번. 파라자일렌의 친전자성 브로마 반응 시 중간체 구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파라자일렌의 구조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지금 상대적으로 1, 4번 위치에 메틸기들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친전자성 브로마 반응이니까 Br2에다가 FeBr3를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게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이제 컴플렉스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컴플렉스는 Br에 FeBr3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반응은 이런 식으로 전자 이동이 일어나겠죠. 이쪽에 파이 전자가 Br을 공격하고 떨어뜨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편에 CH3에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도 CH3죠. 자, 오소지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Br이 도입이 되고요. 탄소 양이온이 이쪽 편으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일로 생성이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면 구조 그리면 이쪽에 Br 도입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게 될 것이고요. 한 번 더 그릴 수 있겠죠. 공면 구조 그리면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지금 메탈이 2개, 이쪽에 Br에 이중결합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양이온적인 성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에서부터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거를 구조 하나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CH3기, 이쪽에 Br, 그 다음에 CH3기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여기 탄소부터 여기 탄소에 걸쳐서 비편제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구조가 몇 번이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8번부터 6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응의 주 생성물 구조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8번 지금 페놀 화합물에다가 CH3Cl, AlCl3를 이제 처리해 준 거네요. 이 반응 조건은 프레드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이죠. 알킬레이션 반응에 사용되는 이제 반응 시약이고요. 요게 반응을 해서 CH3 플러스 성태의 이제 탄소 양이온적인 성격의 물질을 제공해 주고요. 자, OH기이기 때문에 OH기는 대표적인 EDG죠. 일렉트론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고 오소 파라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실제 반응을 해보게 되면은 제시되는 생성물 지금 OH기 쪽으로부터 지향성은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가 되는데 CH3기랑 OH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소랑 파라 위치에 모두 다 치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H기에 대해서 이쪽 편으로 CH3기가 도입이 될 수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쪽 편에 OH기에 파라 쪽으로 CH3기가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시된 화합물에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페놀기가 이제 그 관용명으로 명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 위치를 1번으로 봤을 때 2번, 1번으로 봤을 때 4번이 됩니다. 그래서 2메틸페놀과 이제 4메틸페놀 이게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49번 똑같이 프레드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인데 이번에는 NO2기라고 하는 대표적인 EWG죠. 전자 끄는 치환계 중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격이 가장 큰 이제 그 치환계 중 하나입니다. EWG가 되고요. 요거는 보통의 EWG는 이제 메타 위치를 지향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주의해 주실 게 이 반응이 프레드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이에요. 알킬레이션 반응은 강한 EWG 치환기가 붙어있게 되면은 반응이 진행되지가 않죠. 그리고 그 전자 끄는 성격은 카보닐기를 포함해서 카보닐기보다 전자 끄는 성격이 더 큰 물질의 경우에 이제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반응물 그대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자, 50번. 이번에는 이제 BR입니다. BR은 EWG죠. 그런데 오소 파라를 지향하고요. 프레드 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인데 BR 정도의 EWG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EWG 중에 할로젠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보닐기를 포함해서 나이트로기, 요 계열들은 이제 전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EWG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소 파라 지형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쪽 편과 이쪽 편에 대한 선택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는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죠. 주변의 BR에 대해서 여기도 메틸기가 도입이 되는 거니까 CH3기, 이것과 이쪽편의 BR에 대해서 파라 쪽으로 CH3기가 얻어지게 될 겁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정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에 각각 메틸 치환기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고요. 자, 51번. 메틸기가 치환기에 붙어 있는 거고, 역시 프레드 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이네요.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EDG죠. 일렉트론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고, 이제 그 시그마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제공해주는 유발 효과만 있기 때문에 사실 전자를 제공해주는 성격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EDG고, 오소 파라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메틸기가 어디에 도입된다?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는 CH3기에 대해서 오소 위치로 CH3기, 그리고 CH3기에서 파라 위치 쪽으로 CH3기가 되는데, 자, 벤젠고리에 메틸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요거를 우리가 자일렌이라고 부릅니다. 자일렌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오소 자일렌, 여기를 파라 자일렌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오소 자일렌, 파라 자일렌. 자, 52번. 여기 부분도 역시 지금 CH3Cl의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프레드 크래프트 알킬레이션인데 지금 EWG 치환기가 붙어 있죠. CN기는 카본일기보다 전자 끄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응물이 그대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정답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반응물이 그대로 얻어집니다. 자, 53번. 이번에는 이제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요거는 EWG고요. 어디를 지향하죠? 메탈을 지향하죠. EWG니까. 자, 그리고 지금 HNO3랑 H2SO4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생성되는 화학종은 NO2 플러스라고 하는 나이트로늄 이온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화물은 반응을 진행시키게 되면은 메탈 위치 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쪽 편으로 NO2기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메탈 위치 쪽으로 NO2기가 도입된 화합물이고, 자, 54번 역시 NO2 플러스 소스가 제공이 되는 나이트레이션 반응, 나이트로화 반응이고요. 자, 클로라이드는 EWG죠.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인데 지향하는 게 중요하죠. 어디? 오소랑 파라를 지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오소 위치, 파라 위치 모두 다 지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과 4번인데 여기는 입체적인 요인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트로기 같은 경우도 O- 형태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지 않고요. 클로라이드는 당연히 원자 크기가 크죠. 그래서 오소 위치 쪽에 대해서는 그 클로라이드랑 NO2기가 인접해서 붙어 있게 되면은 입체적인 장애가 꽤 클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를 지향하지만 입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선택성만 존재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L에 대해서 이쪽 편으로 NO2기가 도입이 된 화합물.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파라 위치 쪽으로 NO2기가 도입이 됩니다. 자, 55번. NO2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Br 플러스적인 성격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브로모늄 이온이고 NO2기 역시 EWG고요. 당연히 메타 위치를 지향합니다. 자, 그래서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는 NO2기에 대해서 이쪽 편으로 Br이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56번 지금 BR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도 BR 플러스적인 성격이 제공이 될 거고요. 자, 앞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할로젠 같은 경우는 EWG이긴 하지만 지향이 오소 8R을 지향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쪽에 BR이 도입된 상태에 이것도 생길 수 있고요. 이쪽에 BR에 대해서 아래쪽으로도 BR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게 당연히 주 생성물이긴 할 거예요. 요거는 생성이 될 수 있지만 당연히 오른쪽 편에 1, 4번 위치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입체적인 부딪힘이 아무래도 더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부생성물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자, 57번. 지금 이제 치환기가 두 개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각각의 치환기들이 이제 지향하는 위치를 따져봐야겠죠. 어쨌든 HNO3랑 H2SO4가 반응하니까 NO2 플러스 소스가 생성되는 나이트로와 반응이고요. 자, BR은 오소 8R을 지향하죠. 그래서 BR에 대해서는, BR이라고 하는 치환기에 대해서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지향합니다. 자, 그리고 CHO라고 하는 EWG죠. 메타-H를 지향하죠. 그래서 오소 메타-H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지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보시면은 지향하는 부분이 같아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둘 다 지향하는데, 자, 여기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거는 입체적 요인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쪽 부분에 만약에 NO2기가 붙는다, 그럼 치환기 3개가 연달아서 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입체적인 장애가 크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NO2기가 이쪽 편에 대해서 선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BR, CHO가 결합되는 상태에서 NO2기가 이쪽 편으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죠. 파라위치 쪽으로, 이 BR에 대해서 파라위치 쪽으로 NO2기가 도입이 됩니다. 자,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H기에 대해서 OH기 EDG이기 때문에 오소 8R을 지향하죠. 그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지향하는 거고요. OH기는. 자, 메틸기 같은 경우도 오소이치랑 파라위치를 지향하죠. 그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지향하는데, 여기와 여기가 되는데, 여기 이제 CH3기가 지향하는 게, 전자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뭐가 더 크죠? OH기가 더 크죠. 그래서 OH기 쪽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더 큰 거고, 여기 부분이 결합이 되면은 치환기 3개가 연달아 오잖아요. 선택성 어느 쪽으로 존재한다? 이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는 이쪽에는 OH기, 그 다음에 이쪽에 메틸기 존재하고요. 여기로 BR이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주 생성물로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58번의 정답은 2번이 되죠. 2번. 4브로모 2메틸페놀. 그래서 여기 부분을 고려해서 이게 페놀이라고 하는 관용명으로 명명이 된 거고, 그럼 여기가 1번이 되고 2번, 3번, 4번이 되죠. 그래서 4브로모 2메틸페놀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2번이고요. 자, 59번. 자, 전자를 제공해주는 OH기가 존재하고 전자를 끄는 나이트로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같은 쪽을 지향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서로 다른 탄소 원자를 지향한다? 그럼 당연히 전자를 밀어주는 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위치의 선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OH기가 전자를 제공해주는 기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쪽에 선택성이 높겠죠. 나이트로기 EWG잖아요. 메타를 지향하죠. 오소 메타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선택성은 같은 탄소 원자들을 지향하네요. 그럼 이쪽 부분보다는 당연히 이쪽 편에 대한 선택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입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 경우는 OH기, NO2기에 대해서 BR이 OH기의 파라위치 쪽으로 도입되는 형태의 화합물이 주 생성물로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60번. 이 경우는 조금 선택성이 다를 것 같은데, OH기 쪽으로 인해서 오소위치랑 파라위치 지향하고요. 나이트로기에 대해서는 메타위치를 지향하니까 오소위치랑 여기인데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향하겠죠. 당연히 선택성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게 선택성이 높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지금 세 군데에 대한 선택성이 존재하는데, 자, 이 경우는 여기를 빼고 여기는 빼고
여기는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편에 붙게 되면은 치환기 3개가 연달아 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구조적으로 입체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으로 NO2기, NO2 플러스가 제공이 되는 거니까 NO2기가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OH기에 대해서 NO2기, 그 다음에 여기 쪽으로 NO2기가 도입이 될 것이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쪽에 OH기, 그 다음에 NO2기에 대해서 이쪽 부분으로도 NO2기가 도입이 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명령은 지금 페놀이라고 하는 관행명으로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2,2,5 다이나이트로 페닐 형태 화합물과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3, 4 다이나이트로 페놀. 2,2,5 다이나이트로 페놀, 3, 4 다이나이트로 페놀이기 때문에 6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죠? 6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1번. 여기서는 이제 Br 플러스적인 성격의 친전자체가 제공이 될 것이고요. 자, CHO라고 하는 EWG에 대해서는 오소이치랑 오소 메탈이 지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있을 것이고, 자, Br이라고 하는 지금 전자를 끌어당기는 기지만 오소 8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택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 부분에 대한 선택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입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선택성이 생기는 부분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전자를 밀어주는 기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게 선택성이 더 높아요. 네, 전자 끄는 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쪽에 Br기가 존재하고 CH5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Br 플러스가 이쪽으로 도입이 된 형태의 화합물 생성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Br에 이쪽 편 CHO, 그 다음에 이쪽 편으로 Br이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61번의 경우도 지금 Br 두 개가 파라위치, Br에 대해서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에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6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2번 문제는 지금 할로젠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네요. 어쨌든 Br에 대해서도 Br은 오소 파라 지향을 하니까 여기를 지향할 것이고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도 오소 파라를 지향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지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선택성은 없겠죠. 입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Br이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생성물의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Br에 이쪽 편으로 Br이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 그리고 F, 플로라이드 존재하는 거, 또 나머지의 구조는 이쪽 편 Br에. 이번에는 Br이 이쪽 편으로 도입이 되고 플로라이드가 이쪽 편으로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 자, 그래서 62번의 경우는 정답이 3번이 돼요. 그래서 1,2-다이브로모 4플로로벤젠에 1,4-다이브로모 2플로로벤젠 이렇게 이제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자, 63번은 지금 Br2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Br2랑 FeBr3. 그래서 Br 플러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둘 다 EWG예요. 그래서 둘 다 메탈을 지향하겠죠. 그래서 SO3H기에 대해서 오소 메탈 위치를 지향하고요. NO2기에 대해서도 오소랑 메탈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지향하겠죠. 여기는 선택성은 존재하네요. 이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Br이. 근데 생각보다 잘 생성되진 않습니다. 왜? EWG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향적 고리 쪽에 전자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친핵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 수율은 높진 않을 건데 어쨌든 생성이 되면은 요 화합물만 얻어지게 되겠죠. 63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64번 OH기와 NO2기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치환기로 NO2 플러스가 제공이 되겠죠. 당연히 OH기 쪽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니까 이쪽 부분과 여기인데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요. 여기 두 부분이 들어가겠죠. 자, NO2기는 EWG이기 때문에 메탈이 지향하죠. 그래서 똑같이 이쪽 부분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선택성은 존재하는 형태이고요. 자,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OH기에 이쪽 편으로 NO2기 도입되고 NO2기 도입되고. 그래서
이쪽 편에 도입이 돼도 어차피 대칭형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 가지 형태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페놀로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래서 2, 4 다이나이트로 페놀이 되기 때문에 6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65번 역시 나이트로와 반응이고요. NO2 플러스가 제공이 되고, 자, BR은 오소 파라를 지향하고요. CH5라고 하는 알데하이드 기능, 메타 위치를 지향하니까 지향하는 포지션은 동일하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생성물의 구조는 이쪽 부분에 BR, 그 다음에 CHO가 존재하고 이쪽 편으로 NO2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구조로 아이팩명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모체로 삼은 게 벤즈 알데하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모체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CHO까지가 당연히 여기가 1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브로모, 얘는 나이트로. 알파벳 순서가 뭐가 빠르죠? 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4브로모, 3나이트로 벤즈 알데하이드가 되기 때문에 6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6번 지금 중심부에 이제 카보닐 에스터 타입의 물질인데 왼쪽 편도 방향적 고리가 존재하고요. 오른쪽 편도 방향적 고리가 존재하는데 자, 왼쪽 편 방향적 고리 쪽에 붙어 있는 거는 카보닐기가 직접 붙어 있죠. 그래서 이쪽 편에는 이 치환기가 EWG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 편의 벤젠고리 쪽에는 산소 원자가 직접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EDG의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방향적 고리 쪽의 전자밀도는 어디가 높습니까? 여기가 높겠죠. 그리고 선택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EDG잖아요. 그래서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 쪽을 지향하는데 당연히 여기 부분에 붙게 되면은 이쪽 편에 이제 치환기들과 입체적인 장애가 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으로 선택성이 존재할 겁니다. 자, 여기에 BR이 도입된 형태 화합물 몇 번이죠? 66번의 정답은 3번이 되죠. 3번. BR이 여기 부분으로 이제 도입된 형태고요. 자, 67번. 지금 치환기 두 개인데 티브틀기. 그 다음에 OCH3기죠. 여기는 지금 입체적인 크기가 굉장히 큰 거고, 어쨌든 시그마 그래프를 통해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 티브틀기에 대해서는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를 지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편에 OCH3기, 메톡 시계를 기준으로도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를 지향하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선택성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선택성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거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치환기의 입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NO2기가 아래쪽 편으로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주 생성물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의 CH3, T 부틀기고요. OCH3기가 존재하고 여기서 제공됐던 NO2기는 여기로 도입이 되겠죠.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됩니다. 자, 68번 지금 SO3H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셀포나 반응이죠. 셀포나 반응에 친전자체가 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방향적 고리 쪽에 치환기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쪽 편으로는 카보닐기이기 때문에 여기의 성격은 EWG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지금 알킬 치환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EDG가 됩니다. 그러면 선택성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부분의 EWG 같은 경우는 오소, 메타 여기를 지향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알킬 치환기 쪽도 알킬 치환기 쪽은 이제 오소 파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오소, 그다음 메타 파라 위치를 지향하겠죠. 자, 그러면 선택성이 어느 쪽으로 존재하겠습니까? 여기로 존재하겠죠. 여기 부분은 아무래도 이쪽 편과 더 가깝기 때문에 입체적인 장애가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SO3기가 이쪽 편으로, SO3H기가 이제 여기 쪽 탄소 원자로 도입된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68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클로로나이트로벤젠의 브로미네이션 반응 결과 몇 개의 이성질체가 생성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메타 위치에 클로라이드가 존재하는 나이트로벤젠 화합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구조가 이쪽에 NO2기가 존재하는 거고요. 오소 메타 위치에 클로라이드가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 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BR2로 Fe, BR3랑 반응시켰으니까 BR 플러스 성격의 친전자체가 제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몇 개의 이성질체가 생성되는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위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NO2기 같은 경우는 메탈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있을 것이고,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오소 파라를 지향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있을 겁니다. 자, 당연히 이쪽 부분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적게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상에서 몇 개 이성질체가 생성되는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100% 생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위치를 다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BR이 이쪽에 도입된 거, 이쪽에 도입된 거, 여기 도입된 거, 여기 도입된 것까지 총 4개의 물질이 생성될 수 있고, 지금 나이트로기 클로라이드 동일한 치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위치에 들어갔을 때 모두 다 다른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 부분도 이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70번 제시된 벤젠 유도체 중 설포나 반응을 수행했을 때 단 한 가지 생성물만 얻어지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위치들을 다 지정을 해보는 거예요. 치환기에 따라서. 지금 다 메틸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다 지향을 하죠. 각각의 이제 알킬 치환기들이. 그럼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갔을 때 동일한 화합물인가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은 동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갔을 때와 여기에 들어갔을 때는 동일한 화합물이 아니죠. 1번은 정답이 되지 않고요. 자, 2번은 여기 선택성 다 있습니다. 동일하게 존재하고, 여기에 SO3 들어갔을 때, 여기에도 SO3H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갔을 때 어떻죠? 이 분자 구조 자체가 대칭형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각각 하나씩 SO3H기가 치환이 됐을 때 동일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다 치환기 선택성 다 존재하거든요. 여기 4개 부분 다. 여기에 붙었을 때 서로 다른 형태죠. 그래서 이 경우도 답이 되지 않고요. 4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향하고, 여기 부분도 여기 오소 파라 지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SO3H가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 들어갔을 때 다르죠. 왜? 양쪽 변의 알킬 치환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70번의 정답 2번이 되고요. 71번 제시된 반응에서 화합물 A, B 구조 및 반응 1의 중간체 구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BR 플러스적인 성격의 물질이 제공이 된 거고, SO3H기는 EWG고요. 지금 메틸기는 EDG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오소 파라 쪽에 지향을 하게 될 건데, 여기는 막혀 있으니까 오소 위치 쪽으로 도입된 형태 화합물이 생성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BR이 다 오른쪽 편, 여기나 여기 부분에 도입이 된 걸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A번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편에 CH3기, 이쪽 편으로 SO3H기가 되고 BR이 여기로 도입된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겠죠. A의 구조고, 자, B의 구조는 이 화합물에다가 H3O 플러스, 즉 산처리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영향을 받느냐? 여기 부분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디설포네이션 반응이라고 하는 이제 SO3H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B번의 구조는 디설포나 반응이 진행된 CH3기에 BR이 도입된 형태 화합물. 그래서 이게 B의 구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응이 이 과정의 이제 중간체가 되는데, 여기는 좀 메커니즘을 잡아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 부분에서 물이 가장 먼저 하는 역할이 염기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CH3기 BR에 여기 부분이 구조를 그려보면 SO5H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수소 원자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SO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 원자를 물이 잡아먹으면서 H3O 플러스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친전자체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방향적 고리 쪽, 여기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여기를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생성되는 중간체 구조가 주변 CH3기 BR이 되고요. 여기에 SO3-기가 된 상태에서 수소 원자가 어디로 붙게 되냐면, 여기는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자, 수소 원자가 어디 쪽으로 붙느냐? 이쪽으로 붙게 되죠. 수소 원자가 이쪽 편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양이온적인 성격이 여기로 존재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공명구조를 보려보면은 플러스적인 성격이 여기서부터 공명구조 그리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에 걸쳐서 플러스적인 성격이 존재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BR이 이쪽 편에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디설포네이션 반응을 통해서 이쪽 편에 SO3H기 이제 날라갔고, 그 다음에 중간체 구조로는 여기에 처음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고, 공명구조를 그리면 이쪽 여기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5개의 탄소 원자에 걸쳐서 플러스 이온이 비편제가 된 형태.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72번. 벤젠으로부터 프로필벤젠을 합성하는 가장 좋은 합성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벤젠 화합물로부터 프로필벤젠이니까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알킬기를 도입을 하는 건데 얘는 선형 형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프레드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을 한다. 그럼 이게 필요한 건데 얘 존재 가능한 건가요? 존재 가능하지 않죠. 이쪽 편에 수소 원자가 자룡이 반응하기 때문에 프레드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을 통해서는 생성하기 어렵고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렇게 리니어한 사슬형 물질을 도입할 때는 프레드크래프트 아실레이션 반응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환원 반응을 통해서 카보닐기를 이제 메틸렌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먼저 도입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환원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환원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클레멘젠 환원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울프키시너 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7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프레드크래프트 아시라 반응을 통해서 카보닐 물질을 도입하고요. 클레멘젠 환원 반응을 통해서 이제 환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카보닐기를 여기 수소 원자 2개가로 변화된 메틸렌기로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73번부터 74번 문제는 이제 제시된 벤젠 유도체 중 친핵성 방향적 치연 반응에 대한 반응성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친핵성 방향적 치연 반응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방향적 화합물이 뭐가 된다? 친전자체가 되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 거예요. 친핵체로부터. 이게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방향적 고리 쪽의 전자 밀도가 낮을수록 친전자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3번의 경우에는 지금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잖아요. 얘가 이탈기로 쓰이는 거거든요. 리빙 그룹으로. 그러면 어느 위치에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으냐? 이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탈기가 붙어 있는 쪽으로부터 오소 위치랑 파라 위치에 강한 EWG가 붙어 있을 때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납니다. 그런 구조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이 클로라이드에 대해서 여기 오소 위치, 파라 위치에 NO2기라고 하는 나이트로기가 지금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2번 화합물이 반응성이 제일 큽니다. 자, 74번의 경우도 보시면 지금 NO2기는 다 도입이 되어 있고 지금은 플로라이드, 할로젠 성격만 다른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친핵체가 이쪽 편을 공격하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예요. 이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적 고리 쪽의 전자 밀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러면 NO2기의 성격은 다 동일하다고 봤을 때 그럼 할로젠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면은 전기 음성도가 큰 할로젠 원자일수록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겨 주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경우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플로라이드의 경우가 전자 끄는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방향적 고리의 전자 밀도를 가장 낮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74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75번 벤젠 유도체 A에서 D를 친핵성 방향적 치연 반응 시 반응성이 가장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A, B, C, D가 존재하고요. 지금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원자가 이탈기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다 존재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클로라이드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는 EWG 하나, EDG 하나가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NO2기 EWG,
그 다음에 COCl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EWG네요. 그래서 여기는 EWG 하나에 EDG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는 EWG 치환기 2개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EWG 치환기 2개 붙어 있는 상태고, 여기도 NO2기 클로라이드니까 여기도 EWG 치환기 2개 붙어 있죠. 그럼 우선 반응성이 가장 낮은 거는 A번이 될 거예요. EDG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번이 반응성이 가장 낮을 것이고, 지금 이쪽 벽 클로라이드에서 파라위치 쪽은 나이트로기가 다 동일하죠. 그러면 오소 위치에 붙어 있는 치환기의 전자 끄는 성격을 봐야 되는데, 그 성격으로 보면은 나이트로기가 1등이고요. 전자 끄는 성격이 제일 큽니다. 두 번째로 카보닉이고, 세 번째로 클로라이드기예요. 그래서 세 개 다 전자 끄는 효과가 있는데, NO2기가 전자 끄는 효과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카보닉 화합물, 그 다음에 할로젠입니다. 당연히 반응성이 제일 큰 거는 C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B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D번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A번이 되니까 CBDA가 되네요.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CBDA이기 때문에 4번이 됩니다. 자, 76번 제시된 것과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는 반응에 반응물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듐 아마이드를 처리해주고 그 생성된 중간체를 이제 NH2기가 공격을 해서 지금 1대1 형태로 얻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친핵성 방향적 취한 반응에서 벤자인 중간체를 거치는 이제 제거 첨가 반응 형태의 반응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응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거로부터 지금 NH2기가 여기 부분을 도입이 된 것과 지금 이쪽 부분, 그러니까 메틸계를 기준으로 파라 위치랑 오소 위치에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됐죠. 그러면 벤자인은 중간체로 얻어내는 거잖아요. 벤자인이 중간체로 관여하는 거고, 자, 그럼 그 벤자인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이쪽 편의 CH3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편의 메틸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H2-기가 이쪽 편을 공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NH2-기가 전자쌍을 가지고 이쪽 편을 공격하는 경우, 요거는 지금 이 메틸기에 대해서 메타 위치가 되니까 이 생성물을 얻어내는 과정일 거고요. 반대로 NH2기가 이쪽 편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이쪽 편을 공격하는 경우,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은 지금 서로 1, 4번 위치, 파라 위치에 NH2기가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형태의 화합물이 되려면, 자, 여기 부분이 벤자인 여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의 반응 물질은 제거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될 때 할로젠이 어느 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여기 부분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로젠이 이쪽 편에 도입이 된 상태, CH3기. 혹은 다른 배양으로, 이제 다른 공명구조 형태로 그리면 CH3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로라이드가 도입된 상태. 그래서 이쪽 편의 수소 원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 벤자인이 얻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 원자를 이용해서 제거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벤자인? 이 벤자인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라위치 쪽에 들어간 형태의 화합물이 파라위치 쪽으로 클로라이드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반응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2번의 구조를 보시면 지금 여기 CH3기에서 클로라이드가 이쪽이잖아요. 클로라이드가 이쪽 편으로 수소 원자가 제거 반응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다른 구조로 만약에 그렸을 때 CH3기가 되고 클로라이드가 지금 이쪽 부분에 도입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염기가 여기에 수소 원자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은 지금 메틸기에 대해서 요 상태죠. 요거나 요거 상태에 지금 벤자인이 얻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수소 원자가 제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요 해당하는 벤자인 중간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치에 존재하는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76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죠. 자, 77번 다음 반응의 주 생성물 구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NaOET라고 하는 게 친액체인 거고요. 지금 이 방향적 고리 자체가 친전자체로 쓰이는 거고, 당연히 여기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제일 크겠죠. 클로라이드까지 전자를 잡아당겨주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전자 밀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구조는 CL기가 NaOET니까 OET기, 지금 에톡사이드기로 치환된 형태의 생성물이 얻어지는 거죠. NO2에 이쪽편에 NO2에 이쪽편으로 OET기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됩니다. 이쪽편으로 엽독시기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인 거죠. 자, 78번 다음 제시된 반응 중 주 생성물의 구조가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NaNO2에 HCl을 처리해주고 두 번째로 카퍼 클로라이드를 썼다. 요거는 샌드마이어 반응이거든요. 샌드마이어 반응은 이제 요거로부터 NO 플러스 소스가 생성이 되면서 아조늄 솔트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카퍼 클로라이드 이용해서 라디칼 중간체를 거쳐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은 CN이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기 때문에 1번은 이제 생성물이 맞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친핵성 방향적 시험 반응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쪽 편도 클로라이드가 존재하고 이탈기로 쓰일 수 있는 여기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 나이트로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나이트로기로부터 오소 파라 위치에 존재하는 쪽에 대한 선택성이 큰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여기 2번이 되죠. 여기 부분이 이제 치환된 형태의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물은 여기가 OME기가 되고요. 이쪽 편으로 NO2, 그다음에 이쪽 편으로 CL기가 존재하는 형태의 화합물입니다. 78번의 정답 2번이고요. 3번의 경우는 지금 이쪽 편에 NO2기를 대해서 여기 오소 위치, 파라 위치에 둘 다 치환기로 쓰일 수 있는 게 존재하는데 당연히 플로라이드가 전자 끄는 효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전기밀도가 커서 이쪽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맞고요. 이 경우는 이제 NaNH2를 리퀴드 암모니아상에서 반응을 처리했네요. 자, 이 경우는 이제 벤자인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수소 환자를 이용해서 제거 반응을 시키겠죠. 자, 그럼 중간체를 요게 만들어져요. 요거는 뭐 공명구조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편에 지금 3등 결합이 존재하는 상태고 여기로 CF3기가 존재하죠. CF3기는 강한 EWG예요. 그래서 여기서 NH2기가 존재할 때, NH2기가 공격을 할 때, 이 경우는 약간의 선택성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좋으냐? 여기를 공격해요. 왜? 여기를 공격하고 전자쌍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탄소 음이온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넘어오게 되면은, CF3기가 전자 끄는 치연기이기 때문에, 이 가까이에서 존재하면서 이걸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그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쪽 편을 공격했으면 이쪽 편이잖아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선택성이 존재하고요. NH2기가 여기로 도입된 상태의 화합물이 메이저로 얻어지게 됩니다. 4번도 맞는 정답이 되고요. 자, 79번 다음 반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보시면 오소 클로로 메틸 벤젠이 NH3에서 NaNH2와 반응하면은 오소 메타 메틸 아닐린이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경우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소 클로로 메틸 벤젠이기 때문에 이쪽 편에 CH3기에 대해서 이쪽 편에 CL기가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NH3 용매 상태에서 NH2와 반응한 거기 때문에 자, 벤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 있는 수소 원자가 제거가 돼서 이쪽 편으로 CH3기가 되고요. 그럼 이거로부터 NH2-기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여기를 도입할 수도 있고 여기로 도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두 물질이 얻어지게 되고 아닐린 타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 개는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 편은 CH3기에 NH2 물질 하나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CH3기고 NH2기 그래서
요거는 아닐린 타입으로 봤을 때 오소 위치에 메틸기가 존재하는 형태, 그 다음에 메타 위치에 메틸기가 존재하는 형태. 그래서 오소 위치랑 메타 위치에 메틸기가 존재하는 아닐린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고요. 자, 2번 오소 클로로 트리플로로 메틸 벤젠이 똑같이 반응하면은 메타 트리플로로 메틸 아닐린이 주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트리플로로 메틸이니까 전자 끄는기가 존재하는 거네요. 그래서 반응물의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CF3에 이축변으로 CL기가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서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가 3중 결합이 존재하고요. CF3기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한 선택성, 여기 부분에 대한 선택성 어디가 더 높죠? NH2- 공격할 때 당연히 여기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높죠. 그래야 탄소 음이온이 전자 끄는 CF3기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로부터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쪽 편으로 NH2기에 CF3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닐린기를 기준으로, NH2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오소 메타기 때문에 메타 위치에 트리플로로 메트기가 존재하는 아닐린이 주로 생성이 되죠. 자, 3번 1클로로 26 다이메틸 벤젠은 벤자인이 생성되는 반응 조건에서도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클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고 2번과 6번 위치에 다이메틸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CH3기, 여기도 CH3기가 돼요. 그럼 벤자인이 만들어지려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알파라고 봤을 때 베타 위치 쪽에 수소원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메타클로로 메톡시 벤젠이 NH3 용매 조건에서 NaNH2와 반응하면 대략 1대1대 1의 비율로 오소 메타파라 메톡시 아닐린이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구조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를 OCH3기라고 놨을 때 클로라이드가 여기 존재하는 거죠. 얘는 곡면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쪽에 클로라이드.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만약에 NH2-를 처리해줬다. 여기도 NH2-를 처리해줬다. 그럼 벤자인이 생성이 되겠죠. 여기 있는 수소원자가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생성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수소원자가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부터 만약에 얻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고 OCH3기가 벤자인으로 제가 생성이 되는 거고, 이 경우는 여기에 이 상태가 되는 거죠. OCH3기가 됩니다. 자, 지금 OCH3기 얘는 무슨 기죠? EDG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대한 선택성을 봤을 때는 여기 부분에 대한 선택성이 큽니다. 왜? 여기를 공격하게 되면은 전자쌍이 이쪽 탄소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OCH3기랑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를 공격하고 전자쌍을 이쪽 편으로 두면서 나중에 프로토네이션 시키는 상태의 화합물이 메이저로 얻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주 생성물은 요게 돼요. CA1에 이쪽 편으로 NH2기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한번 선택을 해보면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인데, 여기는 OCH3기가 아무래도 탄소 하나를 더 거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쪽 편에 대한 선택성, 이쪽 편에 대한 선택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둘 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그러면 OCH3기에 대해서 이쪽 편은 NH2기, 이것과 더불어서 생성이 되는 게 요거겠죠. OCH3기에 대해서 이쪽 편은 NH2기. 자, 그러면 지금 아닐린 NH2기를 기준으로 이제 취한기가 메톡시기가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소 위치고, 여기는 NH2기를 기준으로 오소 메타 위치고, 얘는 파라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오소 메타 파라가 대략 1대1대1의 비율로 얻어지는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 A와 B의 구조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메톡시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EDG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소디움을 리퀴드 암모니아상에서 반응시킨 거잖아요. 얘는 벌출 리덕션입니다. 벌출 환원 반응이 되는 거고요.
홀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즉 이 NA가 Na 플러스가 되면서 생성되는 전자 하나가 반응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EDG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홀전자가 메타 위치 쪽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A 화합물의 구조는 요게 되죠. 여기에 O 메틸기가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요게 A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HCl을 물 조건하에서 반응을 시키고 가열을 시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로부터 지금 두 군데 포지션에서 모두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단 이쪽 편에 대한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먼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전자쌍이 밀면서 H 플러스를 공격하게 되고요. 여기 수소환자 붙고 주변은 O, CH3기가 되면서 플러스 상태가 되죠. 여기를 뭐가 공격하느냐? 물 분자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카보니화 합물의 반응인데요. 공격을 하고 이탈기로 전자쌍 옮겨주고 물에 붙어 있는 수소환자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중간체로 여기에 이제 O, CH3기, 그 다음 OH기가 존재하는 상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고요. 이쪽 편에 수소환자를 공격하게 되면은 OCH3기에 H가 붙으면서 플러스 상태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쌍이 밀면서 이걸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수소환자 떨어져 나가면 이 상태가 되거든요. 뭐가 되냐면 이제 카보니 화합물로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게 최종 생성물이 될 수도 있는데 요게 한 번 더 반응을 해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기 위해서? 컨주게이션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 편에서 H 플러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카본일기에 이쪽 편으로 수소환자가 붙으면서 탄소 양이온의 일로 생성이 돼요. 자, 여기서는 사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 패턴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클로라이드가 붙을 수도 있고요. 클로라이드가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H2O 물 분자가 붙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태의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붙었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 원자를 여기서 뭐 떨어진 염기적인 성격의 물질이 아니면 물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공격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질의 구조는 이쪽에 카본일기에 대해서 이중결합이 이쪽 포지션으로 생성되는, 즉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번의 화합물의 구조는 요 이논 시스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되죠. 3번. 자, 81번 K-메노폴을 처리했을 때 오소 벤젠 다이카복실릭 엑시드. 자, 벤젠 다이카복실릭 엑시드니까 지금 CO2H기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건데 위치가 어디? 오소 위치네요. 그러면 CO2H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편도 3차가 아닌 알킬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쪽 편도 3차가 아닌 알킬기가 연결되어 있는 벤젠 유도체에서 케미노필 처리하면 얻어지게 되겠죠. 여기 3차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될 거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여기 지금 이제 수소원자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오소랑 파라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고요. 여기는 오소 메타 위치가 되니까 여기도 정답이 되지 않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2번에서 84번 제시된 각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반응 조건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벤젠으로부터 스타이렌 화합물을 생성을 한 거네요. 자, 반응 조건들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메커니즘은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지만 생성물의 변화, 이제 작용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H3COCl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레게트 아실레이션 반응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을 통해서는 벤젠 화합물로부터 이 화합물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다 징크 아말감을 처리해 준 거잖아요. 클레멘젠 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카본일기를 메틸린기로 환원시켜집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 자, 2번은 CH3CO2H 아세틱 엑시드에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를 처리한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산염화물이나 무수물을 이용해서 아실 양이온을 만드는데 간혹 카복시 산으로부터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더 격렬한 반응 조건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첫 번째 반응도 아실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프레드크래프트 아실레이션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H2를 팔라딘 카본 조건에서 반응을 시켰는데 일반적이진 않은데 아릴 케톤인 경우 벤젠골이 바로 옆에 카보닉이가 붙어 있는 경우는 이 수소화 반응을 통해서도 환원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변화가 되고요. 여기 H2SO4를 이제 물 조건 하에서 가열했네요. 자, 여기는 이제 반응 조건을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만약에 알켄이 존재한다? 그럼 수화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알켄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화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H2SO4가 반응을 해서 HSO3 플러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설포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물이 존재하고 가열하기 때문에 가역 반응을 존재하면서 다시 반응물로 돌아오는 가역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기니까 설포나 반응이 진행이 돼서 메틸기에 주변으로 SO3H기가 생성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다시 반응물로 돌아갈 수 있기는 해요. 가역 반응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스타일은 화합물이 생성되는 건 아니고요. 자, 3번 지금 프레드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을 진행을 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생성물의 경우는 메틸기가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BR2를 B 조건에서 반응시켰으니까 벤질류기체의 치환 반응이죠. 벼사슬 치환 반응입니다. 그래서 BR이 도입이 되고 여기에 T 부톡사이드를 처리해줬네요. 그러면 제거 반응이잖아요. 이투 제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단의 수소원자, 여기 수소원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반응을 통해서 스타일은 화합물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8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CH3CHO 요거는 요거거든요. CH3CHO가 되고 지금 마그네슘을 이제 처리해 준 건데 마그네슘이 있어가 되기 때문에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반응부터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벤제노화물에 뭐 할로젠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린아즈 시약이 만들어내면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데 할로젠이 없거든요. 그래서 4번은 이제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3번 지금 이제 벤젠으로부터 NO2기 도입하고 그다음에 프로필기를 도입을 했는데 자, 프로필기 같은 경우는 프레드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을 통해서는 높은 수율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아실기를 먼저 도입을 하고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 상태를 먼저 도입을 하고 이거를 환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한번 요 순차적으로 해서 생성물을 찾아보면은 정답이 되는 거는 3번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한 게 CH3, CH2, COCl이기 때문에 여기 프레드크래프트 아실레이션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물을 얻어냈고 여기에 그다음에 HNO3를 황산 조건에서 반응을 시켰으니까 NO2 플러스가 재직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카본일기는 EWG이기 때문에 메타 위치를 지향하죠. 이 상태에서 이쪽 편으로 NO2기가 도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울프키시너 환원 반응인데 하이드라진을 반응시켜서 하이드라존을 만들고 염기를 처리하게 되면은 카본일기가 환원 반응이 일어나서 메틸렌기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되고요. 이쪽 편으로 NO2기가 도입된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죠.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84번 지금 메톡시기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쪽 편으로 에틸기가 도입이 됐고 지금 BR은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를 팔라딘 카본 조건하에서 반응을 시켰네요. 이거 변화 없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변화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CH3, CH2, CL이니까 프레드크래프트 알킬레이션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쪽 편에 대한 거 그 다음 파라 위치 선택성은 이쪽 편에 존재할 것 같아요. 여기나 여기 어차피 대칭형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반응 생성물이 O 메틸기에 이쪽 편으로 메틸기가 도입이 되는 건 맞는데 BR기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의 경우에는 마그네슘은 이터기 때문에 그린에드 시약을 만드는 거예요. 이축변으로 O 메틸기에 이축변으로 Mg Br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적인 성격으로 존재하는 거죠. 실제 이제 구조상에서 여기에다가 H3O 플러스를 처리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수소 원자로 바뀌는 겁니다.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그래서 O 메틸기가 존재하고 여기는 수소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H3, CH2, Cl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자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선택성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여기 부분에 대한 선택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혼합물로 얻어지게 되죠. OM이기에 이축변으로 존재하는 거. 이것과 더불어서 O-메틸기에 메틸기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주 생성물을 얻어질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두 개의 물질이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 비율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84번 같은 경우는 2번도 정답이 될 수는 있지만 부산물이 얻어지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반응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그네슘을 처리해 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처리하고 양성자처, 즉 프로토네이션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그린에드 시약 자체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Mg, Br 되고 여기에 CH2, CH2, Cl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랑 반응시킨 건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얘가 친액체로 작용을 하고요. 얘가 친전자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상태의 반응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4번 CH2, CH2, Cl을 처리해 주게 되면 CH3, CH2, Cl을 처리해 주게 되면은 플라데크부터 알킬레이션 반응이 일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축변의 Br에 대해서 이축변으로 에틸기가 도입이 되겠죠. 에틸기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처리하고 H3O 플러스를 처리해줬네요. 그러면 이쪽 부분이 그린하드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것만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